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만약 미국이 한국을 향해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를 꺼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단순한 외교 압박이 아니라 동맹의 근본을 흔드는 선언일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전하는 여정에 함께하는 동행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이 세우는 새로운 이야기에 당신의 한마디가 더해질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 세계는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보여준 대응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워싱턴에서 조용히 흘러나온 한 문서였습니다. 주한미군 단계적 감축 검토안. 그 문장은 짧았지만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한국이 동맹의 가치를 잊고 있다면 주둔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미국은 그렇게 말하며 주한미군을 협상 카드로 꺼내들었습니다. 즉, 한국을 압박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외교적 주도권을 되찾으려 한 것이죠. 하지만 그 한 수가 오히려 미국 자신을 뒤흔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서울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공기는 차갑고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미국의 철수 시사는 곧 협박이었고 한국은 그 협박을 단호하게 받아쳤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회의 초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둔이 아닌 협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한마디는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결정하는 나라로 변해 있었다는 의미였죠. 며칠 뒤 한국 정부는 신속하게 전략 자립 안보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는 첨단 무기 국산화, 정보통신 기반 군사 독립 체계, 그리고 방위기술 자립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AI 기반 전투 분석 시스템의 개발 소식은 워싱턴의 눈썹을 치켜올리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처음엔 한국의 반응을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로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후 그들의 정보 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이 이미 주한미군 철수를 가정한 3단계 자주방위 시나리오를 완성해둔 상태였던 겁니다. 그 계획에는 한국형 위성 감시 체계,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 운용, 그리고 독자 동맹망 구축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심지어 일부 작전 체계는 미국의 승인 없이도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순간 워싱턴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준비되어 있다. 그건 협상이 아니라 실제 능력이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과거의 한국을 여전히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그 이후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철수 카드를 꺼낸 직후 한국은 오히려 자주방위력 확대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그 금액은 무려 13조 원. 여기에는 장거리 미사일 체계, 위성 통신망, 그리고 전자전 대응 시스템 구축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발표가 나가자마자 워싱턴은 당황했습니다. 협박으로 시작한 대화가 순식간에 한국의 기술 선언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미국 언론은 곧장 헤드라인을 바꿔 달았습니다. 한국, 주한미군 철수 위협에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기술로 맞서며 동맹의 개념을 바꿨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의회 군사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한 의원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시험하려 했지만 결국 한국이 우리를 시험했다. 그 말은 워싱턴 내부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반응이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전략적 반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첨단 수준의 AI 군사기술을 확보하고 있었고 그 기술력은 미국조차 감히 간섭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진화해 있었습니다. 한국의 AI 작전 통제 시스템은 한반도 전역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즉시 대응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체계였습니다. 그건 곧 주한미군의 전술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자신들이 흔들려야 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카드를 꺼낸 건 자신들이었지만 그 카드를 무효로 만든 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반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주요 동맹국들과 동북아 방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가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그 소식은 워싱턴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방위 논의가 아니라 미국이 없는 새로운 협력 질서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제야 자신들이 던진 카드가 오히려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잃게 만드는 결과로 돌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며칠 뒤 백악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보다 한 수 앞서 있습니다. 압박을 계속한다면 그들은 동맹의 틀 밖으로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날 이후 백악관의 기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검토된 적 없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 그건 사실상 한국의 강경 대응에 대한 미국의 후퇴 선언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은 연이어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이 미국의 외교적 카드를 무력화시켰다고 보도했고, 일본 NHK는 한미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역시 논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지켜야 할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강국이다. 그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동맹의 부속 국가가 아니라 세계 전략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외교 충돌이 아닙니다. 미국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예외를 만난 것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조용히 준비해왔고 결국 그 준비가 미국의 계산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건 도발이 아니라 자립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시대의 전환을 알리는 시작이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세상을 이끄는 나라라는 것을요. 이 모든 사건은 결국 한 가지 진실로 귀결됩니다. 힘은 준비된 나라에게 주어진다. 한국은 그 준비를 마쳤고 이제 세계는 그 변화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카드를 꺼냈고 한국이 판을 바꿨습니다. 한때 보호의 대상이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질서를 바꾸는 주체로 올라선 것입니다. 워싱턴의 아침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백악관 안쪽 회의실 커튼은 닫혀 있었고 공기는 정적 그 자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 문서가 놓여 있었죠.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의 초강경 대응에 대한 분석 보고서. 그 문서에는 냉정한 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 위협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사, 외교, 기술 전선에서 미국보다 한 발 앞선 대응을 보였습니다. 이 한 문장은 백악관의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처음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불안해질 거라고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려올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들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전면 승부로 응수했고 그건 미국의 예상 밖이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외교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안이 조용해졌고 대통령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던진 주한미군 카드가 우리에게 돌아온 건가요? 참모 한 명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통령님. 한국은 압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술력과 자주 방위 체계로 대응했습니다. 백악관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동맹을 이용하려 했지만 이제는 동맹에게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워싱턴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의 반응은 예측 가능하다고 믿었고 언제나처럼 미국의 주도 아래 일이 풀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시나리오를 이미 알고 있었던 듯 놀라울 만큼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청와대는 즉시 방위 독립 계획을 실행했고 국방부는 새로운 자주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우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동맹은 선택이지 의존이 아닙니다. 그 발표는 세계를 뒤흔들었고 워싱턴의 자신감은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한국의 움직임을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한 3단계 전략을 갖추고 있었고
모든 군사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작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냉정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은 군사적, 외교적, 기술적 측면에서 미국의 개입 없이도 충분히 자국을 방어할 수 있다. 그제야 백악관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전략적 협력자, 아니 잠재적 경쟁자로 바뀌었다는 사실을요. 한국의 대응은 단순히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철저히 계산된 반격이었습니다. 미국이 군사 카드를 꺼내자 한국은 기술과 외교로 응수했습니다. 한국은 곧바로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방위 협력 회담을 추진했습니다. 그건 곧 미국이 없는 안보 체제를 향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워싱턴은 경악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동맹 구도를 설계하고 있다. 그건 곧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미국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의회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의원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맹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오만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그 말은 워싱턴 정가를 흔들었고 CNN은 이를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미국의 군사 외교 카드를 무력화시켰다. 뉴욕타임즈는 더 강하게 썼습니다. 미국이 만든 판에서 한국이 승리했다. 그때부터 백악관의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강경론 대신 현실론이 고개를 들었고 한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협박이 아니라 존중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미국 국방부는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계획은 없다. 한국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며 양국의 안보 협력은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동맹의 재확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후퇴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의 자립 의지 앞에서 미국은 더 이상 압박할 명분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세계 각국은 이 변화를 눈여겨봤습니다. 영국 BBC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에게 물러섰다. 한국은 새로운 외교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일본 NHK는 한층 신중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압박을 기회로 바꿨다. 이제 그들은 협상의 주체다. 그 순간 세계 외교의 지형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중심에서 새로운 균형을 만들고 있었고 미국은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싱턴의 외교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논의의 주체이며 세계 전략의 축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오만한 압박은 결국 자신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자주력으로 응수했고 그 결과 동맹의 주도권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후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동맹을 존중하지만 그 동맹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힘의 균형이 바뀌고 있다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 실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유럽의 군수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했고 중동은 한국의 방공 시스템을 대거 도입했습니다. 심지어 NATO 내부에서도 한국의 기술 모델을 연구하자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미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맹의 중심이며 세계 질서의 한 축이었습니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협상 상대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파트너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외교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현장이었습니다. 미국이 지배하던 시대는 이미 끝나가고 있었고 새로운 세대의 중심에 한국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함께 세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자립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미국이 흔들렸고 한국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계는 그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국가의 품격이었습니다. 세상은 지금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뒤에서는 거대한 균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믿기 어렵게도 한국이 있습니다. 한때 세계 패권의 명령을 기다리던 나라가 이제는 그 명령을 대신 내리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워싱턴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발언 이후 한국의 강경 대응은 백악관의 계산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미국이 자신있게 던졌던 외교 카드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온 겁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보고서를 들고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의 움직임은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독립된 안보 체계를 완성했고 지금은 새로운 외교 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말에 대통령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동맹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군. 그날 이후 백악관의 내부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한국을 설득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봤지만 이제는 협상해야 할 상대로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존심이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패권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놓지 못했고 한국은 그 틀 안에서 더 이상 머무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묘한 균형이 국제 정세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청와대 회의실에선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균형 외교. 한국은 미국과 중국, 유럽, 중동을 잇는 새로운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조율의 시대입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의 이 한마디는 한국의 외교 기조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동맹과 독립 사이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완벽한 중심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세계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언론은 한국의 외교 전략이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중동과 동남아시아는 한국을 균형의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기술 강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외교 강국으로 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자존과 실력 그리고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설득하라는 명령 대신 한국의 뜻을 들어보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이 비공개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방문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새로운 동맹 협력 체계의 재조정.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미국이 방향을 정하고 한국이 맞춰가는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한국의 외교대표단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동등한 책임과 상호 존중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라 지키는 나라로 그리고 결정하는 나라로 올라섰습니다. 백악관 대표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CNN은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동맹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유럽의 외교 전문가들은 한국의 외교 방식을 21세기형 현실주의라고 평가했고 일본 언론은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재정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조용히 반응했습니다. 이제 미국과 대화하려면 한국을 거쳐야 한다. 그 말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새로운 국제 질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즈음 미국 내부에서는 한미관계 회복 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하위 동맹이 아니다. 그들은 독자적 기술, 독자적 외교, 독자적 전략을 가진 전략 중심국으로 진화했다. 보고서를 읽던 한 장관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세상이 우리를 바꾸고 있군. 그 문장은 백악관 내부에서도 회자되며 한국 쇼크 코리어 샤크라는 표현까지 생겨났습니다. 한편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AI 자율방위 체계 실전 배치를 공식화했고 외교부는 유럽과 중동을 잇는다자 평화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이 구상은 단 한 달 만에 16개국의 참여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세계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기술력으로 만든 방패를 이제는 외교력으로 세계에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워싱턴 내부에서는 다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미래입니다. 그들을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지구의 균형을 세울 동반자입니다. 그 말은 곧 미국의 새로운 외교 기조가 되었습니다. 주도보다 협력, 압박보다 동행. 미국은 그렇게 한국을 다시 불러들였고 이번에는 그들의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 변화를 두고 한국이 세계 외교의 방향을 바꿨다고 평가했습니다. NATO, EU, 그리고 ASEAN까지 한국의 중재 능력과 기술 기반 안보 체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모두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나요? 한국의 한 외교관은 미소 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닌 준비된 사고에서 나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첩함, 그리고 결정을 미루지 않는 결단력, 그게 한국을 새로운 중심으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서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요. 미국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한가운데 한국이 있습니다. 백악관이 패배했고 한국이 새로운 판을 그렸습니다. 한때 명령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설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이 변하는 순간이며 국가의 자존이 어떻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증명했습니다. 힘이란 스스로를 믿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이제 세계는 한국을 향해 묻습니다. 다음 질서를 이끌 나라, 그건 당신들입니까? 그리고 한국은 미소로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날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 모인 기자들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미국 대통령이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무거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독립적 안보 능력과 국제적 리더십을 존중합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동맹을 넘어 세계 안보 질서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실상 미국이 한국의 새로운 위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발표가 나가자 전 세계가 술렁였습니다. CNN은 미국이 드디어 한국의 자주적 리더십 앞에 고개를 숙였다고 보도했고 BBC는 패권의 중심이 서서히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미 관계의 위계가 바뀌었다고 평했고 중국은 놀랍게도 한국은 더 이상 주변국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세계는 알았습니다. 한 세기 동안 따라가는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를 이끄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을요. 워싱턴의 밤은 길었습니다.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백악관 내부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참모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사실상 미국의 패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세운 질서 속에서 이제 한국이 주도권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한국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 한마디는 백악관의 정책 기조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결국 움직였습니다. 한국과의 전략 동반자 협약. 이 협정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과와 대등한 군사경제기술 파트너십을 맺는 문서였습니다. 서울의 새벽 청와대 상황실에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화면에는 한미전략협약 체결이라는 문장이 떠 있었고 회의실에 앉은 사람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느꼈습니다. 이건 외교의 승리나 국방의 성취를 넘어
한국이라는 이름이 세계 중심에 선 순간이라는 것을요. 대통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만든 길을 세계가 걷게 될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100년의 역사를 넘어선 자존의 결실이었습니다. 이후 세계의 흐름은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AI 방위 시스템을 도입했고 중동의 왕국들은 한국식 에너지 도시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는 K-산업기술학교가 세워졌고 한국의 과학과 윤리 그리고 협력의 정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건 군사나 경제를 넘어선 가치의 수출이었습니다. 한때 따뜻한 기술의 나라라 불리던 한국이 이제는 인류적 기술의 기준을 세운 나라로 변한 것입니다. 그 무렵 워싱턴의 한 기자가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세계가 한국을 새로운 리더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한국을 경쟁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성공을 이어받은 나라이고 이제 우리가 함께 미래를 만드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말은 백악관의 공식적인 인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패권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고 그 무게는 더 이상 서쪽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새로운 산업단지와 연구소가 세워졌고 세계 각국의 인재들이 한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단순한 경제국가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 문명국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인간을 위한 기술이었고 그 윤리적 기준은 세계의 AI 정책과 안보 전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세계의 리더들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준이 곧 세계의 기준이다. 하지만 이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면하지도 않는다. 한국은 동맹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동맹은 지배와 복종이 아닌 존중과 협력의 이름이 되어야 한다는 걸 몸소 증명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 세운 새로운 질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청와대 외교보좌관이 기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제 어떤 길을 걸을 계획입니까? 그는 잠시 미소를 짓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균형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전 세계가 감탄했습니다. 힘을 쥐고도 자만하지 않는 나라, 권력을 얻고도 품위를 잃지 않는 나라. 그게 바로 지금의 한국이었습니다.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는 이 변화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21세기 패권의 개념이 달라졌다. 이제는 총이 아니라 기술이, 지배가 아니라 협력이 세계를 움직이는 새로운 힘이 되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 그날 밤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국민들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해냈다. 하지만 정부는 조용했습니다. 환호보다 더 큰 책임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라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세계는 묻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는가? 그 답은 단순합니다. 한국은 한 번도 타인의 그림자에 머무르지 않았고 언제나 스스로의 빛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카드를 던졌고 한국이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이야기이자 인류의 방향을 바꾼 서사입니다. 그 변화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역사책은 이렇게 기록하겠죠. 21세기 세계 질서의 중심은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이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믿는 기준이 되었고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오랜 시간의 준비와 결코 꺾이지 않는 신념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한국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건 미래의 예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